홍해인간이 추상적 이념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고대사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보통 이 민주 시민으로 이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든 뭐 자유든 평등이든 평화든 박애든 그 근본에는 인간 존중이 있습니다.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이 있는데요. 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사실은 인간을 존중할 수가 있고 생명을 존중할 수가 있는데, 이 우리 고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뭐 우주 수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세 가지 원본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내려오는 그 경전과 같은 건데요. 일단 뭐 황국 시대 때 천부경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시 배달 시대 때 화도가 있었고, 이 단군 조선 때 낙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뭐 1부터 10까지 숫자로 돼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체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하늘과 땅과 사람 중에서 또 이제 중간에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천지의 중심이다, 그 일자다라고 하는 그 인존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또 어떤 존재나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고, 또 천부경에는 또 구한일통 사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 1부터 10까지죠. 1부터 10까지 해서 다시 이제 그 9까지 갔다가 다시 10으로 해서 그 1로 돌아오는 그런 구한일통 사상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시 배달 때의 하도는 뭐 우주 창조의 설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세계, 우리 인간 문명이 어떤 세상을 이렇게 추구하는가, 어떤 세상으로 가야 하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상생의 세계를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이시겠지만 흰 점으로 해서 오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곽에 그 또 중심에 10토가 있습니다. 이 5와 10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 5토는 쉽게 얘기하면 황극을 뜻하고 10토는 이 무극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오황극과 신무극이 하나가 된 세상인데요. 그래서 5와 10이 이제 최대로 분열될 때는 5 곱하기 10이 돼서 50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이따 이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낙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군 앙검께서 이 낙서를 처음 이렇게 그리셔서 이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도산해명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중원 쪽에 이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 낙서를 기반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홍범구주인데요. 이 고대 국가에, 그러니까 뭐 그 중원 같은 경우도 이 홍범구주를 이제 기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뭐그 무왕에게 설을 해서, 그리고 그 기자가 홍범구주를 가지고 이 조선으로 와서 기자조선을 통해서 교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홍범구주는 낙서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도산해명에서 부르테자께서 전하신 이 치세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홍범구주도 낙서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정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우가 이 정전제를 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우물 정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공전이고 나머지 여덟 아홉 가구가 이 각각 이제 사전으로 해서 이 경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공전에서 나오는 그런 곡물을 이제 새로 바치는 건데요. 이건 공자나 맹자나 이제 유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토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치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인데, 그 세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정전제가 기반이 됩니다. 근데 우물정자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우물이 뜻하는 이유가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의 어떤 상징 문양도 보면 우물 모양이죠. 우물정자 모양이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칠성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전제 유래도 하우가 만든 것이 아니고 고조선, 실제로는 단군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중원으로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공구주도를 통해서 뭐 이게 한나라 때 이제 사실은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우공고주도라고 하는 주로 나누는 나라를 이렇게 주로 나누는 그런 정치 제도도 이 정전제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구년제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틀을 이 잡는 처음에 어떤 이치가 바로 이 정전제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낙서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조선도 이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실현하는, 그리고 잘 보시면은 뭐 천부경 이치대로입니다. 천일지일 그 인일이라고 해서 이 진안이라고 하는 전체 사만을 다스리는 대당군이 계신 이 진안이 바로 인일, 즉 이제 태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이 돼서 이 사만을 이렇게 고르게 균형되게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이치가 들어가 있고, 왜 저울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천에도 보면 하봉기를 보면은 우임금에게 뭐 너희 몸에 뭐 칠성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실성의 이치가 이제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걸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만 광경제라는 것도 사실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난해 대당군이 이 하늘 상징하는 마한과 땅을 상징하는 번한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된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홍익 인간의 사상과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이 광개토 대항비에도 보면은 고주몽 성제 유훈이 뭐냐면 이도여치입니다. 도로서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이것은 뭐 최근에 발견이 된 거죠. 울진 성류굴에서 이제 명문이 하나가 이제 새겨진 것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진흥왕이 이 성류굴을 방문을 한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560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세익자 50인. 그래서 이제 왕을 보좌한 50인과 함께 왔다는 건데, 그 50명이 누구냐? 세익,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홍익인간의 이념을 당시에 전해지고 있었고, 진흥왕은 이 하도의, 그리고 낙서의 수, 그 하도 55수, 낙서 45수를 더한 백수를 나눈 게 바로, 이루 나눈 게 바로 이제 50수라고 해서 대정수라고 하는데요. 그 황극의 자리, 그 15토의 자리를 이렇게 상징을 한 겁니다, 자신의. 그래서 이 세익자 50인이라는 것은 홍익인간 그리고 사만의 정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낸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 때도 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보면은 이 하늘과 땅과 사람,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 정신을 그대로 담아서, 그리고 하도와 낙서의 정신을 담아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지는 사람을 겸해서 새로워지고 다시 태어난다. 천지의 작용이 만사 만물에 발현되는 것은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지의 중심, 천지 부모의 뜻을 이루는, 이상향을 이루는 그런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되기를 바라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또 인존사상이 훈민정음에 들어갔고,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익혀서 참된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뭐 할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런 어떤 그 아까 사만강경제의 이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조상 선생이 상균주의를 어떤 그 제창을 했고, 이 상균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왜 이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어떤 당군 조선의 그런 홍익인간 이념이라든지 이런 인존 사상을 이 새로 건설하는 그런 국가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느냐라는 것은, 그들이 역사를 배웠고 역사학자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000년 역사의 역사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런 역사 쿠데타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식민사학을 배웠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재료된 역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역사인식의 부재로 해서 빚어진 어떤 역사 쿠데타이자 참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